오늘 특징적인 이 투자 주체별 매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 원동력도 역시 외국인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외국인들이 간만에 현물 시장 쪽에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선물 시장 쪽에 있어서도 동반 매수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총 최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중심으로 굉장히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욱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도 장 초반에 조금 미진한 모습이 일부 보여졌습니다만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강화됐고요. 코스피 시장 쪽의 매수 규모는 3,500억 원 정도로 전일의 2배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오전장에서는 매도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 그리고 현물 시장 쪽에서는 매수했지만 오후장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선물 시장 쪽에 있어서는 매도였습니다만 이 역시도 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매수로 함께 전환되는 모습은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끔 하는 요인이 일부 아니겠는가라는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중심으로 사고 팔았는지도 함께 좀 확인이 필요하실 듯한데요. 먼저 오늘장 외국인들의 매수 타픽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1,300억 원 정도 규모의 매수세를 지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사실 기관들은 꾸준하게 사줬지만 외국인들 쪽에서는 그다지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에 일단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130만 원 선을 일단은 만들어내면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도 최근 외국인들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나 기아차, LG화학 등과 같은 역시 시총 상위단들, 자동차와 그리고 전기전자 부분에 있어서 아주 대표격의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GS를 가장 많이 사줬는데요. 사실 GS의 2분기 실적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목표 주가에 대한 하향 조정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오늘 정유화학주들의 기본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된 듯 하고요. 이 밖에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전자와 S오일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일단 시총 최상단 중에서도 전차 쪽에 관심을 많이 집중시켰었던 반면 기관들의 경우에는 전기전자 쪽에 관심을 함께 가진 것은 맞지만 일단 정유나 화학주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점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매도 종목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장 매도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고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조선주들 쪽에는 조금 시각 자체가 전기나 자동차에 비해서는 다소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기관들은요, 그간 꾸준하게 매수를 했었던 삼성전자 쪽에 오늘은 430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더욱더 덮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이 가능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시기가 좀 이르긴 하겠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과거의 외국인 매도, 기관들의 매수에 대한 패턴이 좀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만 그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1위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그리를 이어서 현대차, 기아차, 이 전차 군단이 맨 앞쪽에 선두를 지휘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의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땠나요? 예, 오늘 일단은 시장 수급 보면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스몰캡 종목들이 잘 간다라고 했다가 또 어제 또 삼성전자가 원맨쇼를 보여주고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와주니까 또 코스피 상승에 대해서 또 무게가 실리는 좀 시황관이 한 주 사이에 완전히 좀 뒤바뀌는 흐름인데 일단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무게 중심을 추를 좀 잡고 대응해야지 한쪽 쪽으로만 너무 쏠리다 보면 이 시세에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은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오늘도 매수를 해줬죠. 91억 매수가 들어왔고 또 연기금에서 최근에 이제 매수 8월 달에 지금 시장을 보면
8월 지금 10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7일을 샀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주도했었던 코스닥을 588위로 올려놨었던 외국인과 연기금이었죠. 연기금도 10거래일 중에 7거래일은 샀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3거래일 매도로 전환됐다라고 해서 연기금이 550선을 차익 실현으로 삼는다. 이것은 조금 확대 해석이 경계해야 될 해석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흐름, 그러니까 550선을 최초의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과연 코스닥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550선 지금 7년간의 박스권이죠. 다시 돌파해줘서 588 어게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상승 여력을 못할 것인지 외국계 자금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외국계 펀드 동향입니다. 글로벌 펀드 동향을 보면 자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 좀 시장이 틀리죠. 코스피는 2월 중순까지 주간 단위 50억 달러에서 최고 맥시멈 110억 달러까지 자금이 가열차게 유입되면서 코스피를 2000포인트 위로까지 올려놨습니다. 그 구간에서 코스닥은 버랭키 쇼크 이전까지 500선에서 520선, 굉장히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도 520선을 못 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니까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주간 단위 평균 외국인 한국 관련 펀드로 자금이 2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를 급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박스권 1900과 2000선이라는 박스권에 갇히게 되고 그 구간에서 코스닥은 588포인트라는 역사적인 고점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다시 기관 투자 외국계 펀드 동향을 보면 다시 한국 관련 펀드를 외국인 자금 속도가 20억 달러 수준으로 다시 좀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패턴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단은 가장 큰 논리인 것 같고요. 코스피가 이렇게 되면 1875 그리고 1975포인트 100포인트의 박스권에 좀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외국인과 연기금의 양매수 지금도 들어오고 있죠. 8월 달에 양매수가 5일 들어왔고 외국인 7일 연기금 7일. 역시 수급은 확률적으로는 매수하는 날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봤을 때 일단 코스닥 좀 아직까지 550선에서 올라가지 못합니다만 코스피가 여기서 상승을 멈춘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어게인 588포인트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종목별 대응 전략은 좀 이따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